휴식일에 가가지고 링겔 맞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변호사로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스쿨에 진학을 할까 말까? 내가 로스쿨 다니고 있지만 이 길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에서 일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연령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로스쿨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주변 선생님이 취직하는 거 힘들다 이래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더니 너무 안 맞고 하기 싫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법학과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런 법학에 적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될 텐데, 요즘에는 이런 법학 수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양 수업들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사실 법학 공부라는 게 좀 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례형 문제를 풀 때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내가 취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선배나 변호사들에게 그런 분들이 없다 라고 하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한 번쯤은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나의 길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스쿨이 굉장히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는 어쨌든 수재라는 사람들만 해서 붙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 다닐 때 학교에 항상 8시까지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갔거든요. 저는 항상 그 루틴을 지켰었어요. 쉼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푹 쉬었던 거는 방학이 시작되면 며칠, 한 하루 이틀 푹 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공부를 해 나가고, 변호사 시험도 만만치 않은 거는 맞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총 5일이거든요. 화수목금 토까지 보는데 중간에 목요일에 하루 휴식일이 있기는 해요. 근데 휴식일에도 쉬는 사람 없죠. 아침 10시부터 밤 6시나 7시까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휴식일에 가가지고 링겔 맞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평소에 체력이 많이 약하다, 근데 깡다구도 없다 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변호사가 맞을까를 고민하는 것 중에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의뢰인이 나한테 전화 오면 어떡하지? 나는 변호사를 하면 안 되겠다. 의뢰인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사내 변호사를 가야겠다. 의뢰인분들 대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임료를 내고 전문 지식을 어쨌든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상담하는데 너무 믿음이 안 가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변호사가 자신감 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좀 변호사로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꾸 하다 보면은 대처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 같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다 쳐봤어요. 이렇게 워드로 다 쳐가지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적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전화를 걸고 그랬었거든요. 사람 대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라든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막 멋있게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기력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이 양이 방대하기는 하거든요. 판례를 잘 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판례를 대법원은 이런 입장입니다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판시한 문구를 그대로 외워서 잘 적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단순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과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암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험을 위한 부분이지, 의뢰인들한테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막 이렇게 키워드까지 현출해가면서 이야기할 일도 없고,
모든 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시대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다 판례 검색해가지고 법리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서 쓰는 거지 통으로 암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암기를 해서 뭔가를 한다? 적어도 제 경험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어쨌든 나의 의뢰인이 유리하게끔 이 법리적인 걸 구성을 잘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을 잘 쓰는 게 사실 의뢰인을 대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임할 때까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게끔 신뢰를 주는 과정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하는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느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변호사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이 도대체 서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지? 판사님과 양측 변호사는 이 쟁점에 대해서 관련된 법리만을 두고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불필요한 이야기들 막 갖다 놔가지고 이 쟁점이 흐려지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한테 마이너스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워라벨이 좋을지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일찍 퇴근하는 날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항상 야근을 해서 한 10시, 11시 넘어서 항상 퇴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일이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두고 6시 땡 퇴근 나 집에 갈래. 근데 내일 막 변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이 완결이 되지 않으면은 집에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로서는 워라벨을 챙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내 변호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공무원이니까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법무법인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단점이라면 단점인 거고,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로서 나의 만족감 측면에서는 또 반대로는 또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런 힘든 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호사를 할 만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해냈을 때 의뢰인들이 좋아해 주시고, 성공 보수를 받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거고, 일단 내가 법리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서 워라벨이 안 좋더라도 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